유영재와 이혼한 선우은숙, 저는 찬밥이었다 라고 자책한 이번 토요일 동치미 방송편. 혹시 본방 사수하신 분들 계십니까? 아마 본방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 유영재와의 삼혼, 사실혼 관계에 대하여 심경 고백을 쏟아냈었던 선우은숙 씨가 이 동치미에 또 등장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는 많은 비밀이 존재하며 선우은숙 씨의 잦은 하차와 더불어 이때까지 말하지 못했던 유영재와의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 사이에 있었던 이번 스킨십 사태에 대한 녹취 내용까지 전문 공개가 됐습니다. 자,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 텐데, 지금 보면 저는 찬밥이었다라고 자책을 했죠. 사실 이번 27일 날 방송된 속풀이쇼 동치미 방송편은 당신 왜 나는 찬밥 취급해? 라는 주제로 여러 인물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찬밥들이 나온 거냐라고 말을 하자 뭐 다들 찬밥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박송 씨가 찬밥 인정이라고 하니 선우은숙 씨 역시 나는 찬밥이었나 봐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뭐 빵빵 터지는 모습도 있었지만 글쎄요, 이게 많은 대중들이 볼 때는 굉장히 의아하다라는 반응 또는 비판 반응이 굉장히 많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아실 겁니다. 선우은숙 씨가 이미 저번 편에서 본인의 심경 고백을 동치미 끝나는 프로그램 직전에 한 5분 정도 했나요? 막 쏟아냈었죠. 그 이후로 요번 주에 이어진 27일 방송편인데 사실 이 방송편은 심경 고백을 하고 나서 새로 찍었다라고 하기보다는 그때 입었던 검은색 의상과 헤어스타일이 굉장히 유사한 점으로 밀어놓고 봤을 때 아마 그때 촬영했던 녹화 방송이었던 것 같아요. 자, 제가 네이버에 그 당시 때 이 선우은숙 씨가 동치미를 통해 심경을 고백했었던 이때의 이 뉴스 기사들 사실 굉장히 많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아마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이 당시 때 보면 이 선우은숙 씨가 이렇게 검은색 옷을 입고 밝은색 치마를 입은 채 심경 고백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등장인물입니다. 옆에 있는 서유리 씨가 저번 방송편에서도 등장을 했었는데 이제 보니까는 선우은숙 씨 역시 이 당시 때 심경 고백을 함께 했거든요. 제가 왜 녹화 방송이라고 단정 짓느냐? 여기에 나왔던 의상을 보면 저는 찬밥이었나 봐요 라고 하는 이 모습에 확대를 좀 해보면 서유리 씨가 옆에 똑같은 복장으로 함께 앉아있고 그리고 선우은숙 씨의 모습이 보이는데 이 밝은색, 노란색 치마를 입은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요번 27일 날 방송된 선우은숙 씨의 찬밥이었나 봐요 라는 이야기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저번에 유영재와의 삼혼 사실을 고백했었던 이 모습이 다 같은 날 촬영된 모습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론 이런 심경 고백을 하고 나서 저는 찬밥이었나 봐요 라고 이야기하기가 저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선우은숙 씨가 아마 이 정상적인 내용을 다 촬영하고 난 이후에 아마 마지막 부분에 했었던 심경 고백의 내용을 이번 주가 아니라 저번 주에 먼저 선 공개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선우은숙 씨 이제 정말 하차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 이렇게 막 식음을 전폐하고 응급실에 실려갈 정도로 여러 번 쓰러졌었다. 더불어서 이 심경 고백이 나오고 난 이후에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분이 유영재에게 직접 고소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많은 심경의 변화가 있는 와중에도 동치미에 굳이 출연을 시켜야 하냐? 또는 동치미에 저렇게까지 출연을 해야 하냐? 이 얘기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제가 방금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전후 사정이 있는데 사실 바로 불과 얼마 전에 심경 고백을 하고 친언니가 유영재에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했다라는 것이 온 국민을 상대로 공표가 됐고 심지어 고소까지 아주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이 가운데 또 이 동치미에 등장해서 이제는 마치 유영재와의 소송과 이혼 사태에 대해서 뭔가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듯한 저는 찬밥이었나 봐요 라는 얘기를 쏟아낸다라는 건 사실 대중들이 볼 때 그동안 선우은숙 씨의 하차를 요구했던 이유가 뭡니까?
아니 왜 계속 가정사를 가지고 방송에 출연해서 출연료를 받고 방송 활동을 하는지 당최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 사람이 등장하면서 너무나 필요하다. 그런데 선우은숙 씨만이 아니라 유영재 본인에게 사몬, 사실혼, 동거녀, 급기야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까지 건드렸던 범법 행위까지 만천하에 공개가 되고 이혼까지 된 마당에 선우은숙 씨 본인도 너무 힘들다라고 심경 고백을 불과 저번 주에 해놓고 이번 주에는 그 사태를 저는 찬밥이었나 봐요 라고 한다라는 건 한 주 뒤에 촬영된 모습이라 할지라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 사실 이때가 다 같은 날 촬영했던 날로 보인다라는 겁니다. 같은 날 이렇게 힘든 심경 고백을 했고 이미 이 당시에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는 유영재를 고소할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고 그런데 이 와중에 선우은숙 씨가 같은 촬영 현장에서 저는 찬밥이었나 봐요 라고 말을 한다라는 건 이거 이때까지 우리가 알려졌던 선우은숙 씨에 대한 안타까운 심경이 뭔가 좀 예능으로 해석되어 버리는 듯한 이 심각성이 뭔가 굉장히 좀 퇴색되는 듯한 모습이 좀 보이시지 않습니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론 지금 유영재가 정신병원에 자진 입원을 하고 이 사태를 회피하기 위한 모습을 보이네 마네 이야기가 쏟아지고 있는 이 가운데에 선우은숙 씨의 동치미의 지속된 출연은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스스로에게 큰 도움이 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게 잘못됐다 잘됐다를 떠나서 대중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심상치 않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여전히 시청자 게시판에는요 이번 토요일 방송편이 나가고 난 이후에 선우은숙 씨 왜 계속 출연시키냐 하차시켜라 휴식시켜라 이런 얘기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이러한 말이 대부분이에요. 도대체 선우은숙을 계속 출연시키는 이유가 뭐냐. 타 방송에서 방영된 프로에서 전 남편과 대화 나눈 것을 보면 곧 재결합할 것 같다느니 또 어느 날 다른 남자와 재혼할 때부터 완전히 비호감이었는데 MC들이 너무 좋아해서 계속 시청을 하면서도 선우은숙 씨는 보기가 싫었다. 그런데 이제 이혼까지라니 정말 보기 좋지 않다. 왜 계속 출연시키는 것인지 시청자들을 어떻게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다. 피해자인지는 두 사람만이 아는 것이다. 상대방의 정신병원에 입원 중이라고 하는데 그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방송에 출연하여 웃고 있는 모습은 사람이 맞나 싶다. 이유를 불문하고 사회를 어지럽히는 당사자를 당장 하차시켜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뭐 절반은 많은 대중분들의 의견을 또 따르고 있지만 또 절반은 살짝 유영재라는 사람에게 편향되어 있는 모습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의견도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오히려 선우은숙 씨가 앞으로 계속하여 방송에서 보여지기를 바란다. 이번 논란의 초점은 다른 사람에게 원인이 있다. 일반 물상식한 사람들이 이 동치미를 보면서 왜 엉뚱한 사람을 매도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요즘 이혼하는 게 죄가 되는 시대도 아니고 선우은숙 씨가 잘못하여 이혼하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사람들이 왜 저러는지 알 수가 없다. 이번 논란으로 선우은숙 씨가 출연한 동치미 영상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출연한 다른 영상들도 다 찾아보고 난 뒤에 오히려 팬이 되었다. 상처받은 마음을 얼른 회복하시고 밝은 모습으로 출연하는 영상들을 계속 보고 싶다. 선우은숙 씨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것들이 없기 때문에 공인으로서 방송하는데 도덕적인 문제가 아무것도 없다.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에게 휘둘려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가 계속 올라옵니다. 똑같은 얘기가 또 있어요. 잘못된 내용에 대한 지적도 아니고 결혼한 부부의 일상을 사실적으로 표현한 건데 남편에 대한 호칭인 여보 여보 하는 것까지 꼴불견이라니 어떤 꼬투리를 잡을지 심히 걱정된다. 그러면서 진실을 왜곡된 눈으로 평가하고 선우은숙님 하차를 요구하는 분들 같은 여자로서 정말 답이 없는 것 같다. 하차 요구 적극 반대한다. 굉장히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압박감을 선우은숙 씨가 느끼고 있을 것이고 그 압박감이 유영재가 스스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고 유튜브 방송을 잠정 휴식을 한 것처럼 제가 볼 땐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아마 선우은숙 씨도 이 동치미에서 자진 하차를 하게 될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존재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선우은숙 씨뿐만이 아니라 유영재 본인의 이번 녹취에 대한 전면적인 내용이 좀 공개가 됐죠. 바로 제가 평소에 많이 참고하고 있는 이 안진용이라는 이 올드스타 유튜브 방송에 올라온
자료 화면 드립니다. 보셨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기에 굉장히 놀라운 얘기가 있어요. 지금 보면 이번 녹취록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공개하지 않았지만 어쨌건 유영재 본인은 해당 녹취록을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자신이 한 그 행위는 변호사인 내가 판단하기에도 명백한 형법상의 문제가 되는 중한 행위다. 그런데 오히려 프레임이라고 말하는 것부터가 사실 그 행동 자체가 고의가 없었다라는 걸 표현하고 싶어서 프레임을 씌웠다라고 말하는 것 같다. 그렇다면 유영재 본인이 그 행동을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지 않다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여성을 바라보는 인식이 굉장히 왜곡되어 있는 것 같다. 어떤 행동을 했냐? 그리고 유영재 본인이 인정하는 내용이 담겨있냐라고 물어보자 그렇다, 미안하다라고 했고 절대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라고 했으며 그저 언니가 좀 외로워 보였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녹취를 명확하게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문 여부는 선우은숙 씨도 당연히 알고 있었던 부분인데 왜 유영재가 한 번 더 강조했는지를 모르겠으며 그 전의 인연을 정리하고 만났다고 하지만 그 표현이 추상적이고 두리뭉실하다. 당연히 결혼하기 전에 그 전 관계를 정리하는 게 맞지 않냐. 두 집 살림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지 않냐. 라고 이야기를 하며 중요한 것은 사실혼 역시 법률혼에 준하여 보호를 받기 때문에 결혼하는 데 있어서 사실혼의 전력을 반드시 고지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혼인 취소가 된다.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영재 스스로가 전혀 답변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아직도 이혼 이유를 모른다. 톡으로 문자 메시지로 통보를 받았다라는데 사실이냐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했죠. 전적으로 사실이 아니다. 이혼 협의 과정에서 서로 간에 이혼에 관한 이야기를 카톡으로 할 수는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법제상 이혼은 반드시 법원의 확인을 필요로 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카톡으로 이혼을 하는 건 애당초 그 말 자체가 성립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유영재 본인이 또 거짓말을 했다라는 걸까요? 만약 카톡 이별 이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그런 말을 했다면 우리나라의 법 절차상 이혼은 반드시 법원의 확인을 거쳐야만 한다. 본인 역시 이혼의 이유를 알고 있었을 거다. 이혼의 이유를 모른다라는 건 납득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의 다른 표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된다고 해요. 굉장히 말을 교묘하게 바꿔서 유영재가 본인의 입장을 표현했다라고 밖에 예상이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혼인 취소 같은 경우가 이혼과 달리 혼인을 결정할 당시에 기만했던 원인을 가지고 소송하기 때문에 위자료를 청구했다라고 하며 그 위자료는 사실 밝히기는 어렵지만 그냥 보통 수준의 위자료를 청구했고 뭐 엄청난 거액의 수준은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자, 유영재 본인이 왜 정신병원으로 자진 입원을 했는지 좀 예상이 되는 부분이죠. 더불어서 사실 선우은숙 씨가 무조건 하차를 해야 된다, 끌어내려줘야 한다 라고 생각되진 않습니다. 다만 아쉬운 건 이렇게 방송에서 소모되고 있는 본인의 억울하고 안타까운 심경이 사실 대중들에게 인식되는 이 방향성 자체가 저것도 방송으로 써먹네? 이 이미지가 너무 강렬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 우리 시청자분들의 의견 어떠신지도 매우 매우 궁금합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 역시 좀 눈여겨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기존 유영재 본인은 많은 여성 팬들 또는 여자 초청 가수와 함께 춤을 추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과연 남성 가수를 초청한 이 현장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요? 보면 역시나 분위기를 띄우면서 자신만의 느낌으로 춤을 추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간에 알고 있었던 이 여성 가수들과만 춤을 추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제가 영상을 보니까 이 본인은 이렇게 좀 흥이 있는 스타일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유영재 본인의 또 입장을 대변해 주는 거냐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는데요. 팩트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유영재라는 사람에 대해서 제대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사실 기존 음주 문화를 굉장히 좋아하고 또 여성 팬들과 또 동창생 역시 여성분들이 많은 가운데 이 유영재라는 사람은 굉장히 좀 화합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선우은숙 씨의 언니분을 건드리기 전까지 삼혼, 재혼 이야기가 터지기 전까지는 굉장한 장점이었지만 이 모든 것이 빗바래지고 있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정확하게 글자로 쳐드리겠습니다. 보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쏟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어떤 거냐? 이 유영재 본인이 단순히 이 선운숙 씨의 언니만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굉장히 피해를 입혔다라는 의혹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결국 이런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자,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조금 이따 후반부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글자를 잘 눈여겨보시면서 오늘 영상을 보셔야 하실 것 같습니다. 보이시죠? 자,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일까요? 결국 유영재 본인이 번개탄으로 해서는 안 되는 선택을 했다라는 말이 지금 빗발치고 있습니다. 왜 빗발치고 있는지 제가 명확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선운숙 씨의 기사를 검색만 해봐도요, 유영재 본인의 이 많은 민낯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이 동치미 역시 그 직격탄을 맞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닌 상태입니다. 이제는 정말 속풀이가 되어버린 동치미가 되고 말았다. 모든 화살이 이제는 선운숙 씨가 하차하지 않고 여전히 방송에 등장하고 있는 동치미를 향해 쏟아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속풀이쇼 동치미는요, 굉장히 좀 장수한 방송 프로그램입니다. MBN의 2012년 11월 달부터 방영했었던 간판 예능 방송이죠. 벌써 12년이나 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속풀이쇼 동치미에는 선운숙 씨가 하차하지 않았다, 하차시켜라 라는 의견들이 연일 빗발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도대체 어떤 심리일까요? 제가 쭉 보면 선운숙님의 하차 요구를 오히려 반대한다라는 말까지 보입니다. 유일하게 챙겨보는 프로인데 유튜브로 다시 보기도 한다.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보지도 않고 어떤 한 사람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하여 하차를 요구하는 건 너무나 터무니없는 것 같다. 선운숙님을 하차 요구하는 분들은 유영재의 극성 팬들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상당히 신빙성 있는 이야기죠. 엄연히 선운숙님은 피해자인데 8일 만에 결혼 선택이 경솔했다, 보기 싫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은 동침이라는 프로그램을 제대로 시청하지 않는 분들 같다. 선운숙님의 하차는 유영재의 손을 들어주는 거라고 생각한다. 선운숙님 본인께서 선택한 사항이 아니라면 절대 하차시키지 말아줬으면 좋겠다. 잘 표현하지 않는 선운숙님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팬들이 더 많을 거다. 자신 역시 유튜브와 기사를 통해 선운숙님의 하차 요구가 많다라는 동치미 시청자 게시판을 보고 일부러 회원가입하여 간청까지 드리기 위해 글을 썼다. 선운숙님 하차 요구하는 분들, 또 다른 분의 하차를 요구할 그런 사람들이다. 시청자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편협한 의견에 좌지우지 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인생 선배님들이 보면서 사는 게 다 거기서 거기구나 라고 느끼기도 하고 남편과 함께 우리의 삶도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도 하는 유익한 프로다. 동치미가 끝까지 존속되길 바란다. 제가 이때까지 말씀드렸던 영상 속의 의견들과는 상당히 좀 대비되고 상반되는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뿐일까요? 여전히 선운숙 씨의 하차를 요청하는 분들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8일 만에 결혼 결정한 선운숙 씨와 이상한 남자에 관련된 뉴스, 애들 보기 민망스러운 사연들이 너무나 보기 싫다. 그런 출연자들 때문에 동치미도 보기 싫다. 그러니 하차하라. 선운숙 씨의 하차를 원합니다. 이번 일로 인해 선운숙 씨 때문에 국민들의 피로도가 너무 높아진다. 꼭 하차시켜달라. 선운숙님, 제발 더 이상 나오지 않기를. 보기가 싫어요. 정말 난리가 났고 결혼을 하고 그렇게 신랑을 자랑하더니 이제는 혼인 취소 소송을 하고 난리 부르스를 치는 것 같다. 방송에서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 불쾌합니다. 하차시켜주세요. 자, 굉장히 의견이 대립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연일 대립되고 있지만 그나마 조금 잦아든 건 바로 이 유영재 본인의 언니를 건드렸다라는 선운숙 씨와 그의 친언니분의 소송 이야기가 공론화되면서 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어이없게도 이 유영재 본인은 앞에 제가 누누이 강조드린 것처럼 정신병원에 자진 입원을 하게 되기도 했죠. 차라리 이 법정에 출두하거나 아니면 경찰서에 가서 역고소를 하거나 아니면 조사에 성실히 임하면서 자신의 억울함을 피력했다면 그나마 여론을 조금이나마 돌릴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제가 앞에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렸죠. 결국 이 현장에
유일한 목격자가 동건녀였고 유영재는 결국 해서는 안 되는 선택을 스스로 방에서 하고 말았다. 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사실 제가 앞에서도 많이 강조드렸지만 유영재 번개탄이라고 이렇게 찾아보면 그저 유영재 본인이 번개탄이라는 단어를 검색해 봤고 이 동생이 이 사실을 알게 되어서 형을 설득하여 정신병원에 자진 입원하게 만들었다. 이것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팩트입니다. 그래서 유영재 본인은 정신병원에 입원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도 하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면요, 굉장히 폐쇄되어 있고 외부와 단절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웬만해서는 외출도 되고요, 면회도 되고 자신이 원한다면 퇴원까지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물론 심각한 정신질환, 단순 우울증이나 공황장애가 아니라 정말 사회적 활동 자체가 아예 불가능할 정도로 또는 타인에게 극심한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된 경우 가족과 또 친지의 동의하에 정신병원에 거의 감금하듯이 입원을 시킬 수도 있는데 이 유영재 본인은 그런 상태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 번개탄을 스스로 피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겠습니까? 그것도 동거녀가 목격을 했다라고 하는데 자, 예전에 있었던 유영재 본인의 입장 표명에 대한 전문을 살펴보면 흔적을 좀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팩트를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면 유영재는 스스로 이 삼원 논란에 대해 내가 2번 결혼했다라는 이 엄청난 사실을 어떻게 속이며 대한민국 탑 배우, 유명 배우와 결혼하겠냐. 선우은숙 씨를 처음 만나는 날 상대에게 2022년 7월 7일 상대방의 나의 2번째 혼인 사실을 이미 밝혔다. 선우은숙 씨 역시 결혼 이전에 서로의 과거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기로 했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온라인상에 자신이 한 번만 결혼한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사실혼 관계에 동거녀가 있었고 환승연애가 의심되며 결국 양다리 의혹까지 받았는데 자신은 2번의 이혼 후에 긴 시간 동안 이성을 만나지 않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동거한 사실이나 사실혼, 양다리 등은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다. 결혼하면서 나는 부끄러운 일을 한 적이 없다. 내가 만났던 이성과의 만남이 잘 성사되지 않았고 나는 그 만남을 깨끗이 정리한 후에 선우은숙 씨와 결혼을 진행했다라고 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얘기가 다르죠. 8일 만에 혼인신고가 성사되는 그 사이에 기존에 동거하고 있었던 제가 말씀드린 작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 사진의 당사자분은 아닌데 저는 사실 이 동거녀로 의심되는 유영재를 굉장히 많이 보조한 라디오 작가분의 사진을 몇 장 입수하고 제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당사자가 너무나 피해를 입을까봐 제가 공개는 안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 사진의 당사자는 아닙니다. 이건 예시 사진으로 제가 썸네일을 쓴 거지만 이 예시 사진을 봐도 알 수 있다시피 유영재 본인의 이야기와는 다르게 동거녀는 실제로 사실혼 관계였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거기에 대한 증거 팩트들이 이진호 유튜버 채널에 잘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아무렇지 않게 모든 걸 아니라고 부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나왔던 이 라디오 작가인 동거녀가 유영재 본인이 자신의 방에서 번개탄을 그렇게 사용을 했다. 그리고 그 현장을 목격한 유일한 목격자다. 이 얘기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여러분?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거 뭐겠습니까? 눈치 빠른 분들 아시겠죠? 전형적인 가짜뉴스로 판별이 났습니다. 당연히 이런 기사 내용 선우은숙 씨나 유영재 씨로 네이버에 검색을 했을 때요 1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거 만약에 진짜면 완전 대서특필돼서 난리가 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저도 누구보다도 빠르게 올렸을 겁니다. 유영재로 검색을 하든 선우은숙으로 검색을 하든 전혀 나오지 않는데 뻔뻔하게 이런 가짜뉴스를 썸네일에 담은 땡땡 땡땡 이 4글자 채널이 존재합니다. 이 급기야 제 영상의 썸네일들도 가져다 써서 그걸 더 악질적인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있는데요. 이 유영재 본인이 당연히 잘못한 건 맞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번개탄을 검색했다. 정신병원에 자진 입원한 건 생쇼가 아니냐. 이런 의혹은 얼마든지 제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이걸 직접 본인이 번개탄을 사용했고 이 목격자가 동거녀였다라는 건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이번 직전 날까지 뭐 술자리 파티를 벌였네 어쩌네 하는 이 또 다른 가짜뉴스를 만드는 채널과
똑같은 행태 아니겠습니까? 공교롭게도 두 채널의 특징은요. 채널명이 4글자입니다. 참 신기하죠? 혹시 같은 사람들일까요? 뭐 그것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하는 행동이 비슷한 건 팩트인 것 같습니다. 사실 유영재 본인이 이런 번개탄을 사용하는 상황까지 가서도 안 되고 갈 확률도 저는 매우 낮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검색해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직접 사용을 했을 가능성도 있겠죠. 하지만 유영재 본인이 아무리 힘들지언정 정말 억울하다라고 한다면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번 하이브, 뉴진스, 방탄소년단 대표들의 다툼처럼 대대적인 기자회견이나 아니면 많은 언론사와 뉴스 프로그램의 전화통화를 통해서라도 본인의 입장과 명확한 팩트의 자료들을 제공하면서 해명을 하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해명을 하지 않으니까 이 각종 구설수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고 본인이 정말 힘들어서 갔을 수도 있는 정신병원 입원이 생쇼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급기야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황당한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이런 사실을 진짜인 것처럼 만드는 가짜뉴스 루머들이 하루에도 수십 개씩 올라오고 있고 그 영상의 조회수가 수십만에서 수백만회까지 나오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자업자득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본인이 정말 스스로를 생각하고 떳떳하다면 이제라도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입장을 조금씩이라도 근거를 가지고 계속하여 해명을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장면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자, 유영재 본인이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에서 혜은이 씨와 함께 춤을 추며 이렇게 보여주던 모습이에요. 다시 돌려보면 굉장히 격렬하게 춤을 추며 우도까지 이렇게 내려놓은 채 급기야 보이십니까? 이 앞쪽에 관객분들이 있었거든요. 이 관객분들을 향해 과감히 던져버리는 퍼포먼스까지 보여줍니다. 굉장히 좀 흥겹고 좀 많은 것을 즐기는 성격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런 유영재 본인이 왜 지금처럼 여성 관련 문제들로 이렇게 최악의 상황까지 오게 되었을까요? 이렇게 즐겁게 라디오 방송을 하고 연예인들과 함께 춤까지 추며 이 노래 무대를 꾸미는 마치 가수와 다를 바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실력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가수들과 동급처럼 무대 위에서 뛰어놀던 유영재 본인이 왜 이런 사태까지 오게 되었을까요? 결국 옆에 있던 혜은이마저도 입을 열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이 매우 놀랍다 못해 가히 충격적이기까지 한 그런 모습인데요. 자, 하나씩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번 유영재와 선우은숙 씨의 사태가 왜 지금 잦아들지 못하냐? 최근에 발생됐던 제가 지금 전달을 못하고 있다고 하는 이 극한으로 치닫는 하이브, 방탄소년단의 소속사죠. 대표인 방시혁 씨와 뉴진스라는 걸그룹을 만들어낸 미니진 대표 간의 갈등이 굉장히 대한민국을 들썩이게 만드는 지금 막 주가 폭락이 막 엄청나게 되고 있을 정도로 정말 난리가 났거든요. 그런데 이 엄청난 사태와 지금 쌍벽을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선우은숙, 유영재 이혼 이후의 법적 다툼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기사를 보면 이 방시혁 대표와 민희진 대표가 대립하고 있는 모습인데 최근 또 이 민희진 씨의 이 마이크 웍이라고 하죠. 마이크를 들고 이야기하는 래퍼 못지않은 엄청난 인터뷰 때문에 기자회견에서 아주 한바탕 소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사태에 유영재와 선우은숙 씨의 사태가 함께 지금 쌍벽을 이루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큰 사회적 문제인지를 많은 분들이 느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기사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어떻습니까? 연예인들의 재혼, 삼혼의 파탄, 이혼 투구, 국민 정서가 황폐화되고 있다. 말 그대로인 것 같아요. 저도 이게 사회적 문제성을 띠고 있다 보니까 전달해 드리고 있지만 국민들의 정서가 굉장히 좀 머리 아파지고 있는 건 팩트인 것 같습니다. 선우영재라고까지 이름을 붙였네요. 선우은숙 씨와 유영재를 합쳐서 선우영재, 오혼 파경에 불러온 막장이라고까지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 파경 레이스를 이제는 자제시켜야 하지 않나 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은
연애 강국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전 국민이 연예인에게 열광하고 어릴 때부터 대다수의 꿈이 연예인이라고 표현될 정도인데 이 국민들에게 많은 피로감을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유영재 본인의 이때까지 해왔었던 행태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다가 재혼, 삼혼, 자랑도 아닌데 지금 이런 사태가 점점 더 막장 상황으로 끌어가고 있다는 거죠. 선운숙의 재혼과 유영재 삼혼이 불러온 막장 시나리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혼 이후에 결국 2022년 6월부터 많은 축복을 받았어야 하는 삶이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만남이 아니라 불행의 싹을 틔우고 있었고 이제 1년 6개월 만에 최악의 법적 다툼이 앞두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유영재 본인이 여기에서라도 모든 걸 인정하고 사죄했다라고 한다면 이런 상황 오지 않았겠죠. 하지만 끝까지 자신에게 프레임을 씌웠고 급기야 번개탄을 검색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선택까지 고려하고 있다라는 이거 어찌 보면 굉장히 자신의 의지를 표명하는 거잖아요. 나 번개탄까지 검색했다. 그러니 많은 분들이 제 영상에 쇼하지 마라 이런 댓글이 달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 긴급 입원한 사태까지 수많은 뉴스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머리 아프다, 피로하다 라고 무시만 하기에는 유영재 본인의 이런 행태가 일반인이 이렇게 해도 정말 어이가 없을 정도인데 굉장히 유명한 방송인이 됐잖아요. 그것도 대한민국 여배우인 선우은숙 씨와 재혼을 하면서 동치미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너무나 많이 알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이런 사례를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거죠. 특히 한국에서 말입니다. 결국 친동생을 대동하여 입원 수속을 했지만 여기에 관련된 많은 의혹들을 제가 제기를 했습니다. 심신미약을 주장할 수도 있고 이때까지 정말 많았었던 이 음주 문화에 대한 유영재 본인의 많은 귀책 사유들이 동치미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미 전 국민을 상대로 방송을 통해 나아갔습니다. 새벽 시간에 들어오는 건 당연하고요. 동창생을 부르는 것도 당연하고요. 상갓집을 가서도 새벽 시간대에 들어오고 집에 들어와서 만취가 되어 화장실에서 잠들어 버리는 이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알코올 중독이나 심신미약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선우은숙 씨와 그의 언니분의 변호사는 단호했죠. 그런 상황을 입증해내야 할 것이다. 혹시라도 허위 사실을 유포한다라면 명예훼손까지 추가로 고소하겠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겁니다. 유영재 본인이 이 긴급하게 입원하게 된 건 그것도 자진해서 스스로 걸어 들어갔다라는 건 수사망을 피하기 위한 시간 벌기에 불과할 수 있다라는 많은 대중들의 의혹과 언론사의 의혹 제기가 상당한 신빙성을 지닐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경인방송사는 어떤 상태일까요? 왜 제가 갑자기 경인방송사의 이야기를 하느냐? 아시다시피 유영재 본인이 자진 하차를 했는데 그 이후에 라디오 방송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을까요? 황당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음악방송 베테랑 유영재. 유영재 씨의 음악방송 진행자. 그로서 업무에 충실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가 공연할 때는 여성 팬들이 많이 몰려온다. 그만큼 팬과 소통하는 방송 진행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한다. 핸섬한 모습과 팬들에게 가까이 가는 모습에 항상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공연을 진행한다. 최고의 음악방송 진행자로 손색이 없다. 이번 선우은숙과의 결혼이 참 의아했는데 서로가 나이 들고 생활 패턴이 달라 성격이 고착화되는 나이다. 선우은숙 씨는 유영재 씨가 마음에 안 든다고 섣불리 상대방을 판단하는 것은 철 모르는 행동이 아닐까. 그렇게 사랑한다면 청춘도 아닌데 나이만큼 상대방을 인정할 줄 알아야 한다. 유영재 씨가 일방적으로 방송하지 않은 건 너무 기를 죽이는 게 아닐까. 유영재 씨 그럴수록 기죽지 말고 사랑하는 팬들이 있기에 용기 잃지 말아요. 참 놀랍죠. 이 글이 언제 올라온 거냐? 4월 20일 날 올라온 글입니다. 지금 이 글 작성한 분 똑같이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시다시피 이 4월 20일부터 27일까지 사이에 유영재 본인이 선우은숙 씨의 언니를 건드린 사태가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사망을 피해서인지 정말 힘들어서인지 모르겠지만
정신병원에 자진 입원까지 했습니다. 이 글 작성한 분 지금은 생각이 많이 바뀌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 경인방송사의 새로운 아나운서는요, 김경옥 아나운서가 라디오쇼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데 목소리도 듣기 좋고 선곡도 좋아서 임시로 하지 말고 유영재가 돌아오지 않게 계속 진행해달라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유영재가 다시 복귀하는 거 아니냐, 절대 반대한다 라는 라디오 청취자들, 경인방송을 듣는 청취자분들의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온 아나운서가 잘 이끌어 나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미 유영재라는 사람에 대한 이 많은 여성 팬들의 입장은요, 전혀 반전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핸섬하고 부드럽고 매너 있는 남성이 아니라 정말 말도 안 되는 범죄를 저지른 범법자로서 바라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혜은이 씨와의 있었던 사례, 과연 무엇일까요? 사실 제가 앞선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유영재 본인이 해명을 하지 않자 말도 안 되는 가짜뉴스들이 범람을 하고 있는 현재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혜은이 본인이 유영재에 대하여 입을 연 건 팩트이기는 해요. 제가 앞서서 노사연 씨 역시 정말 선운숙 씨의 언니만큼은 아니지만 황당한 일을 당했다라고 제가 영상을 분석해서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혜은이 본인 같은 일이 없었을까요?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이 노사연 씨와의 모습이죠. 이때 손을 잡으려고 했고 기었고 손까지 잡아버리는 이 유영재 본인의 모습을 제가 설명을 드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혜은이는 어떨까요? 혜은이 씨는 어땠을까요? 마찬가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보니까 유영재 본인이 혜은이 씨의 어깨에 손을 대면서 이렇게 함께 방송을 해나가고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자연스러웠는지 그 이후에도 다른 팬들과 있는 모습들, 이때도 유영재 본인이 이렇게 등과 어깨에 터치를 하고 있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발견이 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앞에서도 이 노사연 씨가 원하지 않는 것 같은데도 손을 깍지 껴서까지 잡는 유영재 본인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혜은이 역시 어깨에 손을 터치하고 이런 모습이 굉장히 자연스럽고 혜은이 씨만이 아니라 다른 팬분들, 여성 팬들이 무대 쪽으로 오자 자연스럽게 등 쪽에 손을 올리는 자연스러운 스킨십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는 이쯤 되면 어느 정도 습관이 형성되어 있지 않나. 의도가 뭐가 됐던지 간에 상대방 입장에서, 여자분 입장에서 불쾌했다라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될 여지가 있다고 합니다. 요즘에 그래서 매너손이라고 하죠. 손을 대는 제스처만 취하고 실제로 몸에는 닿지 않는 그런 매너손이 굉장히 유행인데 이 유영재 본인은 반대로 흘러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유영재에 대해서 혜연이 씨는 뭐라고 했을까요? 당시 이 선운숙 씨가 재혼을 했었던 당사자가 유영재라고 하자 내가 예뻐하는 동생이다라는 말을 KBS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에 등장해서 직접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